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다루려고 합니다. 뭐가 있냐? 용어만 딱 봐도 머리가 아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버퍼드 IO 혹은 넌 버퍼드 IO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만 봐도 일단 핵심은 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출력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로 가냐. 이제 이 부분을 좀 그 출발지 목적지 관점에서 좀 따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버퍼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메모리예요, 메모리. 네, 그 기본적으로 그 IT에서 버퍼라는 개념은 이제 완충 장치잖아요. 버퍼가 사전적 의미가. 근데 IT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버퍼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로 구현이 돼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런 메모리를 써서 입출력을 할 거냐? 아니면 이런 메모리 없이 넌 버퍼드로 입출력을 할 거냐? 요 둘을 나누는 게 버퍼드 IO, 넌 버퍼드 IO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 근데 이제 이게 뭔 소린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버퍼드 IO, 넌 버퍼드 IO 이 주제가 나오면 항상 또 딸려 나오는 게 뭐냐면 성능이에요, 성능. 어느 것이 더 성능이 좋고 효율적이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이걸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때로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능적인 어떤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효율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넌 버퍼드가 이제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버퍼드 IO 그러면 버퍼 없이 입출력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뭔가 거래를 하는데 직거래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가 없기 때문에 뭐 마진이 없습니다. 가격이 싸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없잖아 있으실 수도 있는데 non-buffered IO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쓰기 혹은 데이터를 읽기를 요청을 한다. 자, 여러분이라고 제가 했습니다만은 자, 입출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대전제. 자, 입출력을 시도하는 뭐와 뭐를 구별하셔야 되냐? 입출력의 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논하는 건 뭐냐면 버퍼드 IO고 뭐고 다 기본적인 단위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일에 대해서 입출력을 수행을 한다. 그러면 제가 입출력의 주체 뭐라 그랬어요? 네, 기억하셨죠? 네,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가 주체죠. 대상은 당연히 이제 파일인 거고요. 프로세스가 파일에 대해서 입출력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요구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프로세스가 누구한테 요구를 하겠어요? 그렇죠. 네, 운영체제한테 요구를 합니다. 운영체제한테 요구를 해요. 선생님, 강사님, 저는 자바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VM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자, JVM은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이거 뭐예요? 네, JVM 자체가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죠. 네, 그래서 이제 자바로 작성된 코드가 실행될 때는 JVM 프로세스가 운영체제한테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접근 권한이 허용되면 거기에 대한 IO가 허용이 되는데, 이 프로세스 수준에서 이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CRUD 말고 RWX, Read, Write, Execute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Execution으로. 그래서 그 리눅스 같은 데서 이제 실행의 권한을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어찌됐건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출발지, 목적지 개념을 따져보면 이제 어떤 그림이 성립하냐면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프로세스가 얘가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입출력의 주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입출력의 주체가 파일에다가 대고 쓰기를 요청한다라거나 이럴 수 있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로 그릴까? 요 이제 파일이 하나, 요 파일이 하나 있다고 치고, 네, 요 파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제 버퍼드 먼저 가볼게요. 버퍼드 IO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읽기, 쓰기, 뭐 입출력을 하는데 그 발생하기 전에 요청된 입출력 요구를 2차 메모리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램 메모리에다가 모아서 한 번에 요청 처리하는 게 이게 버퍼드예요. 그러니까 요 버퍼드 입출력을 하는 경우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파일이 있고 여기다 대고 정보를 라이트를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버퍼드 IO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프로세스가 메모리 공간을 뭐 확보를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파일을 열었는데 이 파일 하나를 열었는데 너에 대해서 입출력을 하는데
내가 버퍼드 IO를 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운영체제 수준에서 정말로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잡혀요. 이걸 우리 메모리 공간을 이제 버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헬로우를 출력하는데 싸잡아서 이렇게 헬로우라고 맞아. 5개를 이렇게 5글자를 한 번에 라이트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H 따로, E 따로, L 따로, O 따로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라이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냥 5번 몇 회? 5회, 5회. 네. 방금 말투가 좀 그 교관 같았는데 이게 또 군대에 또 트라우마가 내 살아날까 봐 살짝 걱정인데 자 이렇게 되면 5회 그렇죠 5회 그러면 쓰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일어나는데 이 쓰기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1ms도 안 돼. 정말 빠른 뭐 마이크로초 이내에 5번 쓰기를 했다 칩시다. 그럼 웃긴 게 뭐냐면 라이트를 한다라는 건 이 순서로 가요. OS가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가 OS한테 나 쓰기 할 거야 1번. 그러면 알았어. 네가 쓰고 싶은 데이터가 뭔데 확인해 2번. 그럼 파일 시스템에다 정보를 줘. 그걸 얘가 장치 드라이버를 움직이고 실제로 디스크에 라이트가 일어난 다음에 쓰기가 성공하면은 OS한테 나 다 썼어요 하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기가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하드디스크 같은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주변 기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컴퓨터의 본체 그 핵심 장치가 뭐냐면 CPU잖아요. 그럼 CPU가 하드디스크한테 내가 입출력할 게 있거든? 그러면서 인터럽트 신호 같은 걸 보내고 또 그걸 받고 어쩌고 하느라고 웨이트가 걸려요. 그러면은 CPU는 빠른 연산 능력을 가졌지만 얘가 느리기 때문에 저 장치를 기다려주다가 이제 할 일을 못하고 빈둥빈둥 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헬로우라는 걸 라이트 할 때 5글자를 하나씩 하겠다. 야, 있잖아. 내가 지금 방금 너한테 라이트 하라 했다. 이번엔 버퍼가 없는 경우 생각해보세요. 라이트 하라 했다. 헬로우 라이트 해. 그러면 1, 2, 3, 4, 5를 거쳤어. 성공했네. 그 다음에 2, 해.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5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기기한테 신호 보내고 데이터 라이트하고 요런 거를 했는데 인터럽트 걸리느라고 웨이트가 걸렸잖아요. 몇 번 걸려요? 얘는 5번 걸리죠. 5번 걸리잖아요. 근데 버퍼드 IO 같은 경우는 야 헬로우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여기다 라이트해. 그럼 웨이트 몇 번 걸려요? 한 번. 그러면 1회 웨이트가 걸리는 경우하고 5회 웨이트 걸리는 경우하고 누가 속도가 더 빠르겠어요? 네. 입출력을 하느라고 속도 지연이 나는 건 어쩔 수 없고 디스크에 쓰기 속도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웨이트 타임이라는 것에 대한 낭비가 훨씬 적죠. 그러니까 버퍼드 IO가 대부분의 경우 어때요? 더 빨라요. 더 효율적이에요. 네. 물론 다 필요 없고 야 내가 지금 데이터 라이트 할 건데 무료 용량이 1GB야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 뭐 실제로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라이트가 되도록 OS가 처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버퍼를 쓰나 안 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대용량으로 가면. 그런데 이렇게 작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만약에 여러분이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아이고. 작은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한다라고 하시면은요. 이럴 때는 버퍼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딱딱한 이론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쓰기 횟수를 줄이면 웨이트 타임이 주니까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인터넷을 겁나게 검색해가지고 뭘 지금 오늘 쇼핑을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신 거지. 뭔가를 막 물건을 사는데 내가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어떤 A라는 상점이 있어. A 상점에서 뭐 여기서 내가 물건을 한 10개쯤 사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건을 지금 10개를 사는데 이 10개를 살 때 한 개의 배송비가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택배를 자 10개를 주문하시면은 이거 곱하기 10이니까 10,000원 들겠죠, 배송비가.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죠. 묶음 배송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얘기를 해요. 나 묶음 배송으로 보내줘. 그러면은 얘가 상점 주인이 그래요? 한 방에 보내드릴게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손님 이게 10개인데 좀 많네? 그러면은 이거는 배송비 2,000원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했다 쳐봐. 그럼 2,000원에 이제 10개가 배송이 돼서 한 방에 오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둘 중 뭐가 나아요? 이런 걸 물어봐. 그죠?
예, 버퍼드 IO라는 건 이런 거예요. 대신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굳이 이제 잘라갖고 얘기를 하면은 미묘하긴 하지만 헬로를 라이트를 했다. 그러니까 개발자인 내가 프로그램 코드를 그렇게 짠 거지. 이거 라이트 했어 라고 했을 때 라이트가 성공했어요. 석세스야. 그러면 석세스 했으면 진짜 하드디스크의 정보가 라이트가 성공했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냐? 아니죠. 실제로는 아니고 OS에서 버퍼링을 하고 있는 거고 버퍼가 일정 규모 차면 그때 라이트는 한 번만 일어나는 구조로 가는데 효율을 포기하고 야 무조건 안 돼. 그냥 지금 다 써줘야만 해.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이제 해야만 할 때는 거꾸로 이 버퍼드 IO는 단점이 돼요. 왜냐하면 H가 지연되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넘버퍼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요. 여러분, 뭔가 좀 깜빡깜빡 하는 친구한테 너 버퍼링 걸렸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넘버퍼드 IO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게임 생각해 보세요. 자, FPS 게임이 있어요. FPS 게임 내에서 내가 이렇게 총을 들고 지금 상대방을 막 쏘고 있는데 만약에 이 FPS 게임에서 내가 이제 키보드를 현란하게 누르고 있는데 이 키보드 데이터를 싹 다 묶어갖고 만약에 버퍼드 IO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총도 쏘고 그 다음 파이어도 했고 무브를 또 몇 번을 했는데 이런 것을 싹 모아가지고 10개가 한 번에 만약에 버퍼드 돼서 입출력을 해봐. 그러면 이제 욕이 나와 안 나와? 네, 거의 예. 그러면 게임은 넌버퍼드 IO를 해야 될까요? 버퍼드 IO를 해야 될까요? 답 나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얘가 효율적이지 못한 걸 알지만 그럴 땐 넌버퍼드 IO를 해야 됩니다. 예, 웬만하면 보통 IO는 버퍼드 IO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방금 게임처럼 빠른 쓰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효율 포기하고 그냥 넘버퍼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요런 어떤 그 CS 원론 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버퍼드 IO랑 넘버퍼드 IO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블로킹, 넘블로킹을 묶어갖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걸 엮어서 설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좋지 못한 겁니다. 블로킹, 넘블로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버퍼드 IO라는 개념하고, 그러니까 뭐 야구랑 축구가 다른 운동인 것처럼 그냥 블로킹, 넘블로킹하고 버퍼드, 넘버퍼드는 관련이 없어요. 각자 다른 주제를 갖고 각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개의 문제이니 그걸 묶어서 생각하시는 건 좋지 않겠다라는 말씀 미리 드려봅니다. 자, 어떻게 설명이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버퍼드 IO, 넘버퍼드 IO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관련돼서 아예 자바에서 이제 그 패키지 안에 제공되는 API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걸 쓰면서 효율 얘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모르면 그냥 예제 외워가지고 단순 타자 치시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설명드리는데 이런 게 이제 OS 레벨에서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